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남학생을 사실 쌤은 거의 받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2년제의 남학생들이 좀 들어가는 것을 사실 뭐 인하공전을 제외하면 비추천하기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진로길을 좀 닦아 나가면서 이 승무원 플러스 알파의 방향성을 갖길 바라는데, 그런 또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열심히 너무 최선을 다해서 실패 시행착오를 딛고 일어서서 이번 26학년도에 단연코 레전드를 기록한 저의 소중한 학생을 모시면서 인터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초초 스파르타부터 테디쌤 수업을 듣고 올해 인하공전, 연성대 2개 전형, 그리고 부천대까지 현재 나온 거에 모두 합격한 학생입니다. 지금 이제 한선의 백석대도 남아있는데 아마 그것도 합격을 할 거예요. 큰 이변이 없다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일단 제가 남학생을 많이 받지 않죠. 아마 뭐 다른 학원가에 다니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남자들. 근데 사실 저희는 진짜 남다르긴 하거든요, 실력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남자는 실력이 확실하면 사실상 여지없이 합격을 할 수 있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이 친구가 진짜 잘해줬어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정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수업 때 대한민국에서 항공과 입시 남자 중에서 네가 1등이다,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2등이라면 그건 너보다 뒤에 들어온 우리 학원의 남학생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댓글에 또 추가로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예전으로 좀 돌아가서 테디쌤의 어떤 수업 어떻게 좀 듣게 되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초초 스파르타로 테디쌤 수업을 처음 듣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대형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원에도 사실 그렇게 큰 불만족이었다기보다는 학원에 갈 때는 좀 놀러 가는 기분? 마치고 친구들이랑 뭐 먹지? 이런 기분으로 가서 저도 스스로 좀 이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교를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혼자 집에서 유튜브에 막 미소 예쁘게 짓는 법, 뭐 답변 잘 쓰는 법 이런 걸 검색하다가 테디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진짜 모든 영상을 다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초 스파르타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분 좋게 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딱 꽂혔길래 딱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영상이었다기보다는 일단 좀 항상 굳은 표정으로 좀 신뢰감 있게 또 혼을 잘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분은 칭찬만 하진 않겠구나, 이분은 확실히 단점을 짚어주시고 또 좋은 방향성을 알려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신뢰감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몇 월에 만났었죠? 아마 8월 아니면 9월에 만났던 것 같아요. 거의 막바지 때 만나서 이제 열심히 같이 해봤는데 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쵸? 네, 다 탈락을 했었어요. 되게 좌절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떠한 계기로 다시 재수에 도전해야겠다, 올인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때 작년에도 테디쌤 수업을 그렇게 좋은 기회로 들었는데, 그 제가 떨어진 이유가 테디쌤 커리큘럼의 문제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좀 습득력이 낮구나,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늦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도 너무 만족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쉬운 결과를 얻었어도 올해 그렇게 재수 결정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쌤한테 연락을 드려서 올해 가장 빠른 반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월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네, 4월부터. 4월부터 이제 10월 인하공전 면접 직전까지 저희가 되게 쉬지 않고 달렸는데, 작년과 달라진 거는 저는 일단 보이스의 변화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이 친구에게 질문 인터뷰하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시키는 거는 다 꽤 안 부리고 그냥 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고 매일 하는 데일리 과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가 그 미소 영상, 또 즉석 답변, 표현력 연습, 또 감사일기, 이렇게 총 4개를 매일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일단 자기 전에 무조건 다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이거를 꼭 숙제라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일상 속에서 이제 막 샴푸 발라놓고 여배우 각선미 이러면서 표현력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미소 영상을 작년에는 5분 딱 한 번 찍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올해는 좀 바꿔서 30분 간격으로 3분씩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30분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강박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계속 웃고, 거울 보이면 그냥 웃고, 유튜브 보다가도 웃으면서 보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데일리 과제를 하루 종일 했던 게 진짜 많이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작년의 실패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미소라고 생각해요. 좀 어색한 표정 그리고 좀 신뢰감 없는 보이스. 제가 좀 날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 다시 맞아.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한번 보이스를 들어볼게요. 저는 3년 전 시작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지금은 취미가 됐습니다. 중학교 시절엔 하루 종일 공을 차고 뛸 만큼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크고 듬직한 몸집을 갖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네, 이랬었거든요. 지금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만 들어봐도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면서 이제 안정감 있고 신뢰를 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하지 않고 이거 되게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한 6월달, 7월달쯤 되면서 완전히 그게 좀 자리를 잡고 그게 쭉 유지가 됐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도움이 된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매달 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스파르타 친구들은 매달 평가를 보거든요. 테디 쌤이랑 또 이든 쌤이랑. 근데 제가 저번 학원에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좀 긴장감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거. 그게 저는 좀 가장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디 쌤이랑 평가가 있으면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그 주는 전쟁이에요. 그냥 다 막 새벽 3시까지 답변 쓰고 막 너무 무서워서 지하철에서부터 막 떨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맨날 평가를 보고 또 무섭게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진짜 면접 가니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제가 필살기로 생각하고 있는 답변 받고 싶다 이렇게 좀 더 여유롭게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럼 여기서 지금 방금 말했던 필살기라는 게 어떤 거죠? 좀 이따가 말해드릴 거긴 한데 저는 조금 차별화된 한 문장,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한 문장 그런 걸 필살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준다면 정말 차별화되는데 언어의 한계가 나의 한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의 그 표현, 그 내용의 한계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발전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걸 다행히 이제 4월부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저희가 해볼 수 있었어요. 그게 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면접을 이제 한 달 앞두고 나서부터 당일까지 좀 어떤 노력을 많이 했는지 뭐 남자 여자 다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당연히 다 했고요. 그리고 수업을 저희가 토요일에 했는데 6시 수업이다 하면 최소 3시에는 만나서 한 3시간 정도는 서로 얼굴 보고 목도 풀고 긴장된 그런 감정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있으면 열정은 넘치는데 열심히 하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막 폰도 자주 보고. 근데 확실히 밖에서 스터디를 하니까 3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그 7시간을 다 스터디를 하는 건 아니라도 일단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막 테디쌤한테 이런 피드백 받았는데 고쳐진 것 같냐 이렇게 서로 모의 면접을 봐주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터디는 여러분 본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면접을 봐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받았던 피드백이 뭔지 알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개선 방향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눈과 귀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는 친구들과 명확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스터디를 하면 굉장히 좀 좋은 효과, 스터디의 효율성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당일로 한번 돌아가서요. 대표적으로 인하공전 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원 동기랑 승무원의 자질, 취미 2문장으로 이렇게 총 3가지 질문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어떻게 했었을까요? 일단 지원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테디쌤이 다 만들어주신 거긴 한데 일단 아마 첫 수업 듣고였나? 첫 평가 때인가? 그때 따로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딱 따로 부르셔가지고 도윤아 너는 남자니까 안전 전문가로 가자. 따뜻함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카톡으로 막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막 리스트를 쫙 보내주면서 최대한 취득을 해봐라 이렇게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 안전지도사 1급이랑 CPR 자격증, 국민체력 이렇게 총 3가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말해야 되니까 보아에서 안전 관련된 프로그램 다 찾아봐서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거랑 엮어서 딱 3문장으로 임팩트 있게 말씀드렸는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승무원의 자질 또 2번째로 받았는데 그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살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답변인데 이게 유연한 대인관계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첫 문장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저는 매 비행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만큼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유연한 대인관계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답변인데 그냥 유연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상황을 가정하는 게 조금은 남들은 하지 못하고 또 테디쌤 제자만 할 수 있는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필살기를 하는 거는 첫 문장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건데 뭔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구로가 아니라 이 10분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첫 문장의 변화구를 주었을 때 면접관에게는 좀 신선하고 긍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고 그게 좀 이끌리는 매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는 깔끔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실력 싸움이에요. 매력 싸움.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 사람은 잘 들려줄 수만 있다면 면접관이 들어주기만 한다면 합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마지막 질문 어땠나요? 취미는 또 2문장으로 요청을 받았었는데 제가 취미 답변이 헬스도 있고 등산도 있어서 2개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다 보니까 또 앞에 친구가 헬스를 한 명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산을 얘기했는데 또 그냥 짧은 2문장이 아니라 또 2번째 문장을 들려드리면 올해는 영남 알프스 칠봉 완등까지 했을 만큼 정말 많은 산을 다니기도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학교 근처 멋진 산을 오르는 도전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2번째 문장을 조금 표현력을 가득 담은 조금 긴 한 문장을 말씀드렸을 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짧게 말하든 길게 말하든 면접 답변의 본질은 가치 증명이에요. 이것을 말했다면 왜 그걸 하는지 진짜 했는지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답변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항상 가치 증명이 되는지 왜? 그래서 그래? 2문장이든 3문장이든 4문장이든 그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은 답변을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님의 합격 시그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과장님 방에서 면접을 봤는데 사실 학과장님은 지원 동기 할 때만 막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고 2번째 질문부터는 사실 눈을 좀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었는데 왼쪽에 계시던 남자 교수님이 자꾸 힐끔거리시는 거예요. 막 딴 친구 답변할 때도.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끝 인사할 때. 근데 그때도 끝까지 저를 쳐다봐 주셔서 나오자마자 잘하면 이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합격자 조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 실제 키가 어느 정도 되죠? 저는 179라서 그 한 명 빼고 남자애들이 다 저보다 큰 거예요. 제가 3번이었는데 다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 있고 남자애들이. 저 또 3cm 깔창 끼고 갔습니다. 그래요. 179가 막 작은 키 절대 아니고 엄청 큰 키도 아니지만 저는 되게 적당한 키라 생각하거든요. 막 키가 182, 3, 4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단 실제 승무원들 보면 177, 8, 9 이쯤이 진짜 많아요. 180 전 정말 크면 직후 정도 너무 크면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여러분들 막 키가 좀 작다고 승무원을 주저할 필요는 없고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에어로케이 항공사 간 친구 중에는 160 후반대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탈락이 아니라 작지만 무언가가 있으면 비벼볼 만하다. 뭐 이 친구는 큰 편이지만 사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멘탈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스타가 항공가입생들한테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인스타에 너무 예쁘고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많아가지고 인스타 보면서 미리 걱정도 하고 난 안 되겠지 올해도 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고민만 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뀌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맨날 쌤이 강조하시는 그 면접 실력으로 압도를 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비교를 한 시간에 이제 운동 한 번 더 가고 지원 동기 조금 더 수정하고 미소 연습 더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 진짜 마지막에 좀 부담돼서 꿈도 많이 꿨잖아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제가 작년에 모든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보니까 이게 한 8월까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다가올수록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어머니도 많이 걱정하고 어머니가 쌤한테 말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민망했던 게 있는데 아무튼 저도 힘들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꿈은 반대다라는 거죠. 네, 자 꿈은 확실히 반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멘탈 말씀하셨는데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럼프가 한번 크게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힘들어하던 시즌에 쌤이랑 제가 기억하기로 딱 그 달에 평가를 봤어요. 마지막 달에. 제가 A를 딱 받았었고 그때 쌤이 애들 다 모아두고 너보다 잘하는 항공과 입시생들은 없을 거야. 남자 중에는 너가 1등일 거다. 너보다 잘하는 남자는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었고 또 보니까 다른 반 수업에서도 쌤이
도윤이 잘한다. 내가 키웠지만 참 잘 키웠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태같이 들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녹음을 따로 해두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들었어요. 지금도 녹음 하이라이트에 그게 있는데 그거를 들으면 이제 좀 속상할 때도 그래 나 아니면 누가 되겠어. 난 1등이야. 거만한 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세뇌를 하면서 자신감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뭐 제가 없는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도 그걸 진심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정말 A라는 등급은 제가 잘 안 주는 등급이거든요. A는 100명 있으면 저희가 한 3명 정도에게 주려나 5명 미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거의 대부분 A를 많이 받아줬고 정말 뭐 삐끗했을 땐 빗불 일부러 좀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했었고 당황도 시키고 한번 좀 잘 못하면 그때 한번 박살 내버리고 그럼 다시 또 이 친구는 꺾이지 않으니까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서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합격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서대랑 이렇게 같이 붙으면 네. 어디 갈 거예요, 본인?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서대는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조금 과분한 일이긴 하지만 붙는다면 전 쌤한테 한번 진지하게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학교 선택이 또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말,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또 작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실패를 하기도 했고 올해는 또 현재까지 나온 거는 모두 합격을 해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얼굴 이목구비가 아니라 미소랑 보이스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조금 위축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돈 2배 안 날리고 앞 광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테디쌤 수업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친구 영상이 저는 이제 사실 학생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막 좀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막 그런 게 나중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정말 그거는 내가 기록하고 싶고 그런 건 우리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얼굴이 공개되었고 거기에 이제 아마 이 친구가 마지막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영상 인터뷰 영상이 아마 모자이크가 될 확률이 큰데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는데 현장 가보면 잘생긴 친구들은 또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키도 다 너무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에만 집착을 하면 그건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해보면 좋겠고 결국에는 괜찮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 친구에게 마음이 더 갔던 건 제 이름이 도윤인데 이 친구도 도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참 신기한 인연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는 굉장히 또 친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한서대에 갔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제 가지 못했을 때 사실 저는 자존심도 좀 센 친구고 이럴 거라서 뭔가 많이 꺾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한 2월 달인가 그때 연락을 줘서 저 다시 준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든쌤한테 다행이다 잘 됐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엔 여러분들 달라져서 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시 2차를 앞두고 보신다면 1차 때와 달라져 보시고요. 그리고 예비 고3이나 고2가 본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이 친구도 내신은 이제 3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본 이상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안전 전문가가 되자고 했을 때 그걸 쌤이 말했지만 안 하면 죽어 너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3개, 4개나 도전하고 취득했던 건 행동의 힘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합격에 어울리는 증명할 수 있는 진심을 다했다는 그 노력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항공사 승무원 되고 싶습니까? 그 꿈을 쌤이 이루어질지니 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왕 남자로 승무원 준비하는 거 FSC 한번 가야죠. 그럼요. 그래요. 뭐 이 친구의 미래는 제가 뭐 보장하니까 쌤이 뭐 큰 문제가 없진 않는 한 계속해서 이거 하고 있을 거니까 그때 같이 유니폼 입고 한번 빨리 찍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참여해주신 우리 합격자 선배님도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이 많은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탈락을 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번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